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알아보기 전에 어떤 노래 한 곡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8년 전인 2002년 11월 30일에 나왔어요. MC 더 맥스 노래고요. 제목은 잠시만 안녕이라는 곡입니다. 아직도 인기 있는 노래예요. 노래방 가면은 남자들 필수곡 중 하나입니다. 꼭 불러야 돼요. 2002년 이후에 태어난 분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익숙한 노래죠.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 일본 가수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거예요. 그걸 들어보겠습니다. 1993년에 나왔고요. 그 당시 일본 최고 가수였던 엑스제팬의 노래입니다. Tears라는 곡이에요. 멜로디가 똑같습니다. 가사만 한글로 바꾼 거죠. 표절이 아니에요. 일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엑스제팬 굉장히 익숙한 밴드일 겁니다. 1982년에 결성됐고 일본 치바현 출신의 밴드인데요. 7년 만인 1989년 메이저 음반 시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결성되고 7년 만에. 스타일이 말도 안 되게 화려하죠. 락밴드예요. 거기에 처음으로 헤비메탈과 비주얼 락이라는 비인기 장르를 대중화한 가수입니다. 엑스제팬의 특징 중 하나는 속주에 있어요. 기타와 드럼 연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당시 함부로 시도하지 않으려고 했던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과감하게 도전해서 성공시킨 밴드죠. 엑스제팬이 일본 대중음악에 끼친 영향이 엄청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서상 이 동양에서는 메탈이라는 장르가 인기를 끌기 힘들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엑스제팬은 일본에서 1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를 2번이나 기록할 정도로 성공한 락밴드가 됐어요. 멤버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엑스제팬이라는 그룹은 계속 남아있고요. 아직도 공연을 하고 있죠. 라이브 공연이 항상 엄청난 관객 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음악 공연장에서 쓰는 말 중에 싱얼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말로 하면은 떼창이에요. 우리나라 관객 매너의 특징 중 하나죠. 다 따라 부릅니다. 해외에서 공연 온 가수들이 한국식 떼창에 굉장히 감동받고 간다고 하는데 반대로 일본 관객은요. 싱얼롱을 잘 하지 않아요. 좀 얌전하게 조용히 감상하는 편인데 그런데 또 엑스제팬 공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관객 전부가 노래를 다 따라 부릅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엑스제팬 인기가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90년대 우리나라는 지금도 공중파에서 일본 음악을 틀지 않죠. 이게 방송사 내부 규정입니다. 일본의 강제 지배를 받은 나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일 감정을 갖는 사람들도 좀 많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여기서 온 영향인 것 같아요. 일본의 문화 침투를 막겠다 이런 의도죠. 지금은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됐어요. 게임이나 영화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노래만큼은 그래도 틀지 않아요. 90년대는 더 심했겠죠. 일본과 문화 교류가 거의 없었을 때인데도 우리나라에는요 수많은 엑스제팬 팬들이 생겨났었어요. 엑스제팬은 이름대로 일본을 대표하는 락밴드가 됐고 이들은 일본 락 음악의 전설 같은 존재가 됩니다. 발표하는 음반마다 엄청난 판매를 올렸어요. 라이브 공연을 열 때마다 항상 최다 관객 수를 기록했죠. 앞으로 음악 활동에 집중하고 이대로라면 꾸준히 새 음반만 낼 수 있으면 당분간 엑스제팬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밴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1997년 9월 이들은 갑자기 해체를 선언해버렸다는 거죠. 엑스제팬의 해체 이유는 메인 보컬인 토시가 음악성의 차이로 탈퇴를 강하게 원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엑스제팬이 발표한 대부분의 음악을 작사, 작곡한 사람은 리더인 요시키예요. 엑스제팬의 음악이 보컬인 토시의 목소리에 맞춰서 만들어졌었는데 이 사람이 밴드를 탈퇴하면 더 이상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엑스제팬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해체하자고 판단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토시의 탈퇴와 엑스제팬의 해체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경악을 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전설의 밴드는 너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제팬이 해체한 지 10년이 지난 2008년 다시 한번 큰 발표를 하는데요. 밴드를 재결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져요. 그때 왜 그랬던 건지 이렇게 다시 재결성할 거면 왜 그랬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토시는 10년 전 자신이 엑스제팬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토시가 탈퇴할 수밖에 없던 이유와 탈퇴 이후의 생활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전해지죠. 10년 전 엑스제팬의 토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사건은 일본의 세계적인 밴드 엑스제팬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엑스제팬은 왜 그 당시 해체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자세한 이유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엑스제팬은 기타리스트 파타와 히데, 피아노와 드럼을 치는 요시키, 보컬의 토시, 그리고 베이시스트로 구성된 5인조 헤비메탈 락밴드입니다. 하지만 항상 메탈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들은 것처럼 락발라드도 부릅니다. 이게 인기가 많았는데 특히 유명한 게 엔들리스 레인이랑 아까 들은 티어스죠.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고 많은 가수들이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엑스제팬은 일본 음악계에 비주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어요. 데뷔 때부터 굉장히 진한 화장과 화려한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당시 보수적인 일본 사회 분위기에 저항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어린 팬들이 많았었죠. 엑스제팬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고 금방 일본 최고의 가수가 됩니다. 그러던 1992년 어느 여성이 엑스제팬 앞에 등장했죠.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 엑스제팬이 무너집니다. 오른쪽 남성이 엑스제팬의 해체 계기가 된 토시고요. 옆에 있는 여성이 문제의 모리타니 카오리라고 합니다. 카오리도 1986년부터 음악을 하던 가수예요. 이들은 1994년 오페라 공연인 햄릿에서 햄릿이랑 오피리아 역을 맡습니다. 같이 공연을 했고 이걸 계기로 연인관계가 돼요. 그리고 4년 만인 1997년 2월 17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2달 만에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엑스제팬을 이끄는 요시키에게 팀을 탈퇴하고 싶다는 말을 하죠. 이때 멤버들은 정말 토시가 엑스제팬과 음악성의 차이로 탈퇴를 결정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겉으로만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죠. 아내인 카오리가 남편의 엑스제팬 활동을 심하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연애 시절부터 토시에게 화려한 화장과 무대 의상 대신 단정하게 입을 거를 요구했고요. 결혼 후에는 엑스제팬의 음악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다면서 팀을 비난하고 토시에게 밴드를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유가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모리타니 카오리는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시가 여기에 물든 거죠. 심지어 결혼 사실을요, 멤버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토시를 제외한 4명만 자리했거든요. 기자들은 왜 토시가 없냐고 질문해야겠죠. 그러자 요시키가 토시는 이제 엑스제팬 멤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엑스제팬 활동 반대에 설득당한 토시는 1997년 4월 결국 팀을 떠나요. 이것을 계기로 5개월 후엔 엑스제팬이 공식적인 해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토시는 아내인 카오리와 힐링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음악 장르를 시작했다는데요. 그 당시 사진입니다. 엑스제팬 때와 너무 달라요. 이 사람이 엑스제팬 멤버였다는 걸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토시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엑스제팬 탈퇴 이후 생활이 망하기 직전까지 내려갑니다. 가수로서 실패했고 전 재산을 잃으면서 파산 신청을 해요. 그리고 결혼 12년 만에 아내와도 이혼합니다. 나중에 이 결혼 생활이 밝혀지는데 어떤 한 남자가 이 사이에 끼어 있던 거예요. 힐링 음악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시와 카오리가 따르던 사이비 종교 홈 오브 하트를 만든 마사야라는 사람이에요. 본명은 쿠라부치 토오루지만 마사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하던 사업가인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홈 오브 하트라는 신흥 종교를 세워 스스로 교주가 됩니다. 토시의 아내인 모리타니 카오리는 토시를 만나기 전부터 이 홈 오브 하트의 신도였고 토시까지 끌어들였던 거예요. 1996년에 토시는 가족과 경제적인 문제를 겪느라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홈 오브 하트의 교주인 마사야는 이 상황을 이용하는 거죠. 신도들을 이용해서 토시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폭행을 지시합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여자친구인 카오리였고요.
수시로 토시에게 너희 엑스제팬이 일본 젊은이들을 다 망쳐놨으니 죗값을 치르라면서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폭행과 폭언만 반복한 건 또 아니에요. 신도들이 폭행을 하고 나면 항상 그 다음에 마사야가 나타납니다. 괴로워하는 토시를 위로해줘요. 당근과 채찍 같은 거죠. 그러면서 회유와 설득을 하는 거죠.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종교에 들어와서 깨끗해지면 돼. 이런 식인 겁니다. 결국 토시는 마사야에게 세뇌됐어요. 그리고 가족과 동료, 친구들까지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고 결국 홈 오브 하트의 신도가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수법인데요. 신도를 아주 철저히 고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사이비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로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노동력 착취와 성범죄, 폭행들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면 종교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이비를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종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두 번째죠. 여기가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비에 더 매달리게 되고 더 열성적인 신도가 되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사이비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신도를 다루는 전 세계 공통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주인 마사야는 토시에게 엑스제팬을 당장 그만두고 자신이 직접 제작하는 힐링 음악 활동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토시예요. 엑스제팬 멤버였던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힐링 음악을 해야 된다면서. 사실은 힐링 음악이라기보다는 자기 종교를 알리는 음악이었습니다. 아직 토시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홈 오브 하트의 광고 모델처럼 쓰였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서 홈 오브 하트는 계획적으로 엑스제팬에게 접근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유명인을 끌어들여서 간판으로 내세우면 그 팬들이 신도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질 거고요. 이것도 사이비 종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유명인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간판으로 내세우죠. 마사야는 토시로 인해 자신의 음반이 크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최고의 락밴드 메인 보컬인 토시라도 전직 사업가 출신의 사이비 교주가 만든 음반을 성공시킬 수는 없겠죠. 사이비 교주가 대체 무슨 음악을 만들겠어요?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토시는 실력과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게 돼요. 마사야는 음반이 생각처럼 팔리지 않자 신도들을 시켜서 수시로 토시를 폭행했습니다. 손해가 생겼으니 노동으로 갚으라면서 직접 음반 매장에 들어가 영업까지 시켜요. 기타 하나만 맨 채 일본 전국을 떠돌게 합니다. 힐링 세미나라고 불리는 이 사진이에요. 홈 오브 하트 종교 행사 공연에 끌려다녔던 거죠. 이게 말이 힐링 세미나지 양로원 같은 데서 열리는 판촉 행사 공연을 시킨 거죠. 옥장판이나 뭐 비타민, 영양제 이런 거 파는 다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힐링 세미나가요, 참가비도 비쌌어요. 그리고 물건을 강제로 파니까 뭐 물건의 품질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사이비 종교에서 만들어 봤답니다. 당연히 여기서 또 피해자들이 생겼어요. 이 피해자들이 모여서 홈 오브 하트에게 소송을 겁니다. 그러자 교주인 마사야는 모든 책임을 홈 오브 하트의 간판이자 홍보 대사로 쓰이던 토시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토시가 당한 피해는 이뿐이 아닙니다. 홈 오브 하트의 신도가 되면서 전 재산인 10억엔을 교주에게 헌납한 상태였어요. 10억엔을. 그리고 다른 신도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아내인 카오리도 뭐 이미 마찬가지였고요. 부부인데 부부처럼 못 살아요.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 중 하나가 부부를 맺어줍니다. 교회 내부에서. 그런데 방은 따로 쓰게 해요. 아예 건물 자체가 다릅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카오리는요, 토시와 만나기 전부터 여기 교주인 마사야와 오랫동안 불륜관계였던 겁니다. 마사야는 다른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처럼 수십 명의 여신도를요, 자기 첩처럼 거느리고 다녔어요. 그중 한 사람이 토시의 아내였던 거고요. 예상대로 마사야는 처음부터 토시를 홈 오브 하트의 홍보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자신의 첩인 카오리를 접근시켰고 엑스제팬에서 빼냅니다. 사실 엑스제팬의 해체는 시나리오에 없던 예상 밖의 일이었지만 밴드에서 중요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사실상 마사야와 홈 오브 하트라는 사이비 종교가 엑스제팬을 해체시킨 원인이 됐던 거죠. 토시는 10년간 이 홈 오브 하트라는
사이비 종교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모아둔 재산, 아내, 친구, 동료, 가족, 자신감, 자존감을 모두 잃었고 남은 거라고는 목소리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말에 토시는 결국 만성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는데요. 그러자 요시키와 엑스제팬의 음반회사 대표가 병원을 찾아온 겁니다. 다시 엑스제팬을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제한된 계약금은 3억엔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토시도 엑스제팬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쉽게 승낙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오랫동안 교주와 아내에게 엑스제팬은 악마의 음악을 하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쓰레기라고 세뇌당했기 때문이에요. 토시에게 엑스제팬 재결성 제의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교주 마사야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교주가 보인 반응이 굉장히 의외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엑스제팬에 들어가서 다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마사야는 토시가 10년 동안 힐링 음악을 했으니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으므로 엑스제팬의 활동을 해도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계약금 3억엔과 이후 토시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교주인 자신에게 헌납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토시는 이제서야 마사야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죠. 엑스제팬은 토시와 새 멤버를 뽑습니다. 해체한 지 10년 만인 2008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해요. 한동안은 계속 홈 오브 하트에게 감시와 지배를 받았지만 계약된 소속사 사장과 친구인 요시키의 도움으로 결국 여기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카오리와 이혼도 해요. 그리고 아내의 불륜 상대이자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교주 마사야를 고소했고 법원은 실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이비 종교인 홈 오브 하트는 해산됐죠. 2008년 다시 재결합한 엑스제팬은 예전처럼 음반을 발매하고 라이브 공연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엑스제팬과 토시의 복귀를 반겨줬어요. 엑스제팬은 토시의 사이비 종교 사건 외에도 2명의 멤버가 불의의 사망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것도 아직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엑스제팬은 30년 넘도록 아직 일본을 대표하는 락밴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관련된 이야기 더 남아있고요. 이번 이야기는 엑스제팬의 해체와 사이비 종교에 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인데 좀 의외의 부분을 말하자면은 교주죠. 홈 오브 하트, 이름도 마음의 집이에요. 교주인 마사야가 토시를 쉽게 다시 엑스제팬으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뭐 깨끗해졌다, 너 이제 새 인간이 됐으니 다시 돌아가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토시가 완전히 자기들에게 세뇌당했고 엑스제팬으로 보낼 경우에 토시가 뭐 요시키나 히데 뭐 이런 밴드 멤버들을 설득해서 홈 오브 하트로 데리고 오진 않을까, 좀 이런 계획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엑스제팬이라는 팀 자체가 홈 오브 하트의 밴드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다면은 엑스제팬의 수많은 전 세계의 팬들이 홈 오브 하트로 흡수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좀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 됐어요. 관련된 이야기 좀 하자면은 요시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엑스제팬의 리더입니다. 피아노와 드럼 연주자지만 실제 엑스제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을 또 얘기하자면은 요시키가 아니에요. 사실 기타리스트인 히데가 되겠습니다. 히데는 되게 유명하죠. 지금의 엑스제팬식 스타일을 만든 사람이에요, 히데가. 그리고 토시의 탈퇴 당시 팀 해체를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체를 하니까 솔로 가수가 됐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1년 만이었어요. 1998년 5월 2일에 죽습니다. 사망했어요.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히데의 사망 원인은 자살이었습니다. 욕실에 있는 1m 높이의 문고리에 타월을 매서 목을 걸어 사망했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자 여기에 영향을 받은 극성 팬들 일부가 히데를 따라서 또 목숨을 끊는 등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히데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히데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망 며칠 전에는 새로운 스튜디오를 계약했고 사망 하루 전에는 방송에 출연해서 새 앨범 홍보도 했거든요.
나중에 희대의 동생과 동료들 증언을 통해서 자살이 아니라 사고였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긴 했어요. 희대 동생의 말을 들어보면은 평소 어깨 통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가끔씩 타월을 문고리에 걸고 마사지를 했다는 거예요. 동료들은 사망 전날 밤 방송을 마친 희대와 같이 술을 마셨고 희대가 이날 많이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취 상태에서 희대가 문고리에 타월을 걸고 어깨 마사지를 하다가 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취했으니까 마사지 도중에 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때 기도가 눌려서 사망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희대의 사망으로 엑스제팬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토시가 특히 그랬죠. 자기 때문에 해체가 됐었고 결국 재결성했지만 희대가 또 사망했으니까 다 자기 탓이라고 엄청난 죄책감을 가졌죠. 엑스제팬에는 타이지라는 멤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1년에 사이판에서 사망해요. 이 사망도 미스터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지는 엑스제팬의 초창기 멤버예요. 베이스 연주를 맡았는데 요시키와 갈등으로 1992년에 팀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자기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음악 시장의 흐름이 바뀌게 된 겁니다. 락 음악이 인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지 밴드는 망했죠. 해체합니다. 이때 아내랑 이혼까지 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위자료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1993년에 일본 최고의 베이시스트였던 사람인데 밴드 실패, 그리고 결혼 실패로 남은 게 기타 한 대, 그리고 냄비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노숙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가수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는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희대의 사망 때문이었습니다. 타이지가 희대 장례식장 가서 예전 엑스제팬 멤버들을 다시 만났고 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온 거죠. 엑스제팬은 2010년에 재결성됐어요. 하지만 1년 만인 2011년 7월 17일 사이판 구치소에서 타이지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옮겨지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이판으로 가는 도중에 매니저와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이 일로 사이판에 비행기가 내리는 순간 경찰에게 붙잡혔고 그 나라 구치소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은 보석금을 내던지 뭐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엑스제팬 정도의 소속사가 나서면은 이거는 금방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타이지는 거기서 침대 시트를 이용해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날린 상태에서 다시 엑스제팬에 들어가는 기회가 온 거예요. 잘 공연만 하고 살면은 금방 많은 돈 벌 수 있는데 기내에서 난동 부렸다는 이유로 목숨 끊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사망에도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살을 시도했다는 타이지 목에는요, 일단 목이 졸린 사큰이 없어요. 대신 입에 테이프가 붙어있던 접착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부검을 의뢰했는데 기체 내 기압으로 인해 시신이 비대해지고 분해되기 시작해서 부검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사이판 경찰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 공개와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이지의 유가족과 팬들은 계속해서 이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러자 사망 5년 만인 2016년 12월 29일 일본 외무성이 타이지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타이지 사망은 미스터리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